네, 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20문제씩 해서 이제 훑어나가도록 해요. 제일 먼저 모의고사 1회선. 이 모의고사 문제는 기출로 나왔던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빼면 안 될 것 같은 건 다시 중복해서 실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새로 문제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고 해서 넣어놨는데, 첫 회, 두 번째 좀 어렵지 않죠? 조금씩 어려워질 거예요. 처음부터 확 어려워 놓으면 기가 팍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테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를 내가 푸는데 예를 들어서 점수를 해봤더니 60점 나왔다, 65점 나왔다, 70점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배운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재나 기출문제, 다음 배울 문제 풀이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에 있는 것도 문제화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지 말고, 너무 막 실망하고 그러지 말고, 안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 문제는 한 두 문제, 세 문제도 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쭉 꾸준히 처음 듣는 거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돼요. 1회부터 들어가면 1번에 지방산이 산성을 띠는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산이 산성을 띠는 이유, 그러면 지방산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C, O, H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O, 이건 무슨 기예요? COOH, 카복시기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C, 탄소. 이런 모양으로 쭉 배열되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산이 되는가? 지방산이죠. 그래서 이 지방산이 여기 있는 무슨 뭐하고 결합하는가? 그리세롤과 결합을 하죠. 그리세롤 해서 OH, 또 H. 그래서 지방산하고 그리세롤 결합할 때 뭐가 빠지는가? 물 빠지죠. H2O 빠지고 결합하는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가?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것을 에스터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요게 지방산이에요. 지방산이 산성 띠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인가?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렇죠. 카복시산이잖아. 그래서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 산성이다. 그래서 지방산은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이다. 뭐를 내어놓을 수 있는가?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죠.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산성. 염기로 돼 있는 것, 염기로 작용하는 건 무슨 기 가지고 있는 건가? 아미노기. 아미노기는 수소 이온을 뭐 할 수 있는가? 거둬들일 수 있죠. 그래서 아미노기는 수소 이온을 거둬들일 수 있으니까 무슨 성인가? 염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산성. 그럼 요것 때문에는 뭐예요?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걸 뭐라고 하는가? 뭐하고 뭘로만 돼 있어요?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지.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럼 이건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은 뭐예요? 지방산은 그렇죠. 소수성, 물 싫어하는 거. 이 지방산은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극성이죠. 비극성, 물 싫어하는 소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번에 우선 답은 1번이고 4번에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무슨 성인가? 비극성이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 결합이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비극성.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C와 H의 결합이 극성을 띠지 않으므로 탄화수소는 무슨 성이 되는가? 비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방산이 비극성인 이유라고 문제가 나오면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방산이 비극성인 이유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고, 지방산이 산성인 이유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방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산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극성 띠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건 비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미노산 찾을 때 우리 아미노산의 세 종류가 있죠. 뭐 있는가 하면
비전화 비극성 아미노산, 또 비전화 극성 아미노산, 전화 극성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럼 비전화 비극성 아미노산, 비전화 비극성 아미노산이 거의 알기를 보면 다 거의 대부분 CH로 돼 있어요. 알기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교재에 찾아보세요. 알기가 비전화 비극성은 알기가 거의 CH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전화 비극성이죠. 그래서 비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화물이기 때문에 비전화 비극성이다. 그다음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되죠. 2번은 다음 골지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에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제거하거나 지질 탄수화물 작용기를 첨가한다. 아미노산 제거 또 지질 탄수화물 작용기 이런 걸 첨가하는 일, 골지체가 하는 일. 만약에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첨가하거나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미노산을 첨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미노산을 첨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유전 정보가 있어야지.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제거고 지질 탄수화물 작용기는 첨가. 아미노산 제거, 지질 탄수화물 작용기는 첨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번에 당의 일부를 당의 일부 제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할 수도 있는가? 치환. 그래서 다양한 탄수화물, 당, 단백질 이런 것들 만들죠. 그래서 당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또는 치환해서 다양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골지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3번은 골지체, 소포체에서는 하지 않고 골지체에서만 하는 일이죠. 골지체에선 단백질의 이동을 뭐 해주는가? 조절해준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단백질의 변형 이런 말 나오면 뭐하고 뭐 두 가지 다 답이 돼요. 단백질의 변형이라고 나오면 골지체하고 소포체가 둘 다 답이 돼요. 근데 단백질의 변형과 이동을 조절한다라고 하면 뭐밖에 없는가? 골지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의 변형과 이동 조절. 그러니까 골지체에서 리소솜으로 보낼지 세포막으로 보낼지 이런 걸 조절해 준다 이 소리죠. 가수분해 요소 같으면 리소솜으로 보내지만 호르몬이나 다른 효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화 요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얼로 보내는 거 밖으로 보내야 되죠. 아밀레이즈 이런 거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매끈면 소포체가 직결되어 있는 세포에 있다. 매끈면 소포체가 직결되어 있는 그랬는데 우리가 골지체 하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으면 핵막 있고 여기 소포체가 있죠. 여기에 핵 쪽에 있는 건 거의 무슨 면 소포체가 있어요? 그렇죠. 핵 쪽에는 거의 거친 면, 즉 조면 소포체가 있고 핵에 가까운 쪽은 조면 소포체가 있고 핵에서 멀어지면 매끈면 소포체가 있죠. 근데 골지체는 소포체로 해서 나온 단백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소포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동이 되죠. 그럼 이 단백질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 골지체에서 받아야 돼요. 그럼 골지체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거친면 소포체에 있는 쪽에 있죠. 근데 거친면 소포체는 다 리보솜이 다다다닥 붙어 있는데 여기는 리보솜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안 붙어 있는가? 그러면 이 리보솜은 항상 붙어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리보솜은 소포체에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항상 모든 단백질 합성은 무슨 리보솜에서 시작되는가? 자유리보솜에서 시작돼서 소포체 가서 부착 리보솜 됐다가 단백질의 합성이 다 되면 종결 코돈에 오면 어떻게 돼요? 종결 코돈, 단백질이 번역을 쭉 하다 종결 코돈을 만나면 그 A 자리에 뭐가 결합하는가? 분리인자, 방출인자가 딱 결합하잖아요. 그럼 분리인자가 결합하면 대단위체, 소단위체, mRNA 몽땅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계속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합성의 종결 코돈이 다다르면 떨어져 나가요. 분리인자가 다다르면 소단위체, 대단위체, mRNA 다 떨어져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단백질 합성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순간 여기로 떨어져 나오는 것, 그걸 전환기 소포체라고도 그래요. 전환기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이동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전환기 소포체에서 소낭이 생겨서 골지체로 이동이 되게 된다. 그래서 리보솜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매끈면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거친 면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친 면에 전환기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번에는
매끈면 소포체가 직결되어 있는 근처와 세포막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소포체가 되는가? 거친 면 소포체. 다른 말로 조면 소포체. 거친 면, 조면 소포체가 직결되어 있는 근처와 세포막 사이에 있다. 4번이 잘못됐죠. 3번은 수동,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수동, 수송. 수동, 수송하면 뭐가 수동, 수송인가? 확산. 하고 삼투. 두가 수동, 수송이 되죠. 그리고 능동, 수송. 수송 있고 세포 내 섭취 작용하고 세포의 배출 작용하고 또 수용체 맥의 세포 내 섭취. 이걸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가? 네, 저 콜레스테롤을 섭취할 때 수용체 맥의 세포 내 섭취. 그 다음에 설탕 운반할 때 공동 수송이 되죠. 그럼 요 수동 수송만 뭐가 이용되지 않는가? ATP가 이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ATP가 이용이 되는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ATP가 이용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들도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건 능동수송과 완전 별개예요. 능동수송과 공통점은 뭐가 이용된다는 것만 공통점인가? ATP가 이용된다는 것만 공통점이지 이건 농도차 역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포 내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세포 외 배출 작용 그러면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분비 소낭이 밖으로 해서 배출되는 거 이것도 세포의 배출 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리보솜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인슐린이 이동이 돼요. 그럼 인슐린이 어디에 더 많은가? 이쪽에 더 많은데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자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확산이 아니고 주머니로 싸기 때문에 무슨 수송이라고 하는가? 세포 내 배출, 세포의 배출 작용, 내 섭취, 세포의 배출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는 ATP가 이용된다는 공통점이지 세포 내 섭취 작용도 능동수송에 해당되냐? 그럼 아니에요. 능동수송이 아니고 이건 다 별개의 수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수송의 확산, 삼투. 확산은 무슨 확산, 무슨 확산인가? 단순 확산과 그렇죠. 촉진 확산이 있죠. 촉진 확산. 요거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인가? 그렇죠. 운반체 단백질. 운반체 단백질과 채널 단백질과 같은 수송 단백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수송 단백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송 단백질에는 무슨 단백질과 무슨 단백질인가? 그렇죠. 채널 단백질과 또 무슨 단백질인가? 운반체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채널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과 같은 수송 단백질이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도 단백질 이용돼야 안 돼요. 삼투도 단백질 이용될까 안 될까? 되죠. 어떤 단백질이 이용되는가?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이용되죠. 그런데 그러면 물이 삼투할 때 아쿠아포린으로만 통과해요? 인지질로 통과해요? 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인지질도 통과해요. 근데 인지질 통과하는 속도는 아주 느리고 아쿠아포린으로 이동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죠. 그래서 인지질도 통과를 한다. 그래서 인지질로도 삼투를 하게 된다라고 하고, 요 수동수송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인가? 그렇죠. 능동수송에 필요한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인가? 운반체 단백질이죠. 채널 단백질은 능동수송할 수가 없어요. 채널 단백질이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수송은 운반체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이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기억번에 삼투합의 차이에 따라서 수송된다. 삼투합의 차이에 따라서 수송된다. 맞죠? 그래서 삼투도 무슨 수송에 해당되는가? 수동 수송에 해당이 되죠. 네, 니은번에 반드시 도와줄 단백질 필요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반드시라는 말이 있으니까 안 되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무슨 성 물질이 단순 확산되는가? 주로 지용성 물질과 산소, 이산화탄소. 이거는 주로 수용성 물질. 그래서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촉진 확산만 반드시 필요하지, 단순 확산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물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인지질 통해서 통과될 수 있죠. 그래서
니은번은 잘못됐고, 온도나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온도는 어떨수록 확산이 잘 되겠는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계속 확산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확산이 잘 된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는 작을수록 확산이 잘 된다. 그래서 온도, 분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맞죠? pH에 영향받는다. 산성에서 확산이 잘 되고 염성에서 확산이 안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pH에 영향받는 건 효소죠. 효소. 확산은 pH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pH, 산이다, 염기다. 그래서 뭐 확산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pH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동성에 해당되는 건 기억, 디귿번, 2번 돼야 되죠. 4번에 해당 과정 중에서 ATP 생성, 소모와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TC의 회로는 거의 외워졌는데 해당 과정은 많이 안 써가지고 조금만 일부만 외우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한번 쭉 해당 과정 한번 쭉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되는가? 포도당이죠. 그럼 포도당에서 뭘로 되는가? 그렇죠. 포도 같이 외워봐요. 포도당 6인산, 포도당 6인산에서 과당 6인산, 6번째 탄소에 인산 들어있는 건 알죠? 과당 6인산에서 과당 162인산, 과당 162인산. 그럼 과당 162인산에서 뭘로 되는가? 갈라지죠. 갈라져서 뭘로 되는가? 두 분자의 G3P. 여기서부터는 누굴 생각하는가? 켈빈 회로를 생각하면 돼요. G3P에서 이제 뒤로 가야 되지. 켈빈 회로의 순서는 제일 먼저 RUBP, 3PG, 13DPG 겠다가 G3P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G3P에서 뭘로 돼야 되는가? 13DPG로 되겠죠. 이게 이걸로 됐으니까. 그럼 이걸로 됐는데 켈빈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뭘로 돼야 되는가? DPG, 3PG, G로 되죠. 그래서 켈빈에서는 바로 안 반응, 이제 RUBP에서 왔지만 RUBP에서 3PG, 13DPG, G3P. 그 다음에 포도당 나가잖아요. 요 과당 인산 거쳐서 포당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3PG에서 뭘로 변하는가? 그러면 이제 요것만 다르지. 그렇죠. EPG가 되죠. 그럼 요거 인산 3개, 요거 인산 2개? 아니죠. 요거는 몇 번째 탄소에? 세 번째 탄소. 내가 맨날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세 번째 탄소에 인산 붙어 있었던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두 번째 탄소로 인산이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3PG, 1, 2PG 이거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산 되는가? PEP가 되죠.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그래서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에서 무슨 산으로 변하는가? 피루부산이 되죠. 다 외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이 중에서 이제 ATP 들어가는 곳, NADP 들어가는 곳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ATP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 ATP 들어가는 곳은 인산이 첨가되면 ATP가 이용돼야 되지. 그럼 ATP 이용되는 곳이 어디가 되는가? 포도당에서 인산은 첨가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ATP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DP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ATP 들어가고 또 6인산 똑같고 162인산이잖아요. 인산 하나 더 들어갔지. 그럼 이때도 또 ATP 하나를 뭐 해야 되는가? 투자해야지. 그리고 16인산에서 G3P 그러면 이거는 인산이 16 두 개 있었는데 G3P다. 근데 G3P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하나씩 나눠졌겠지. 여기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될 때, 여기에서 요거 될 때는 뭐가 돼야 되는가? G3P에서 13DPG가 될 때는 인산 하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라 그랬죠? 어떤 인산? 그렇죠. 떠돌아다니는 인산이 떠돌아다니다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던 인산은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인산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거 됐다가 이제 3PG 됐어요.
그럼 이 DPG가 3PG 됐을 때 1, 3, 요건 셋. 그러면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인산 하나 떨어져 나간 걸 누가 받아들이는가? ADP가 받아서 뭘로 되는가? 여기서 이제 ATP가 생성돼야 되죠. 생성. 여기는 ATP 변화가 없죠. 세 번째가 두 번째로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ATP 변화가 없죠. 없는데 피루부산이 피루부산 됐잖아요.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인산화에 피루부산 됐으니까 이때도 ATP 인산이 하나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가? ATP. 그런데 요거는 G3P가 몇 분자가 생긴 건가? 두 분자의 G3P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ATP가 몇 개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ATP 4개 생성되고 몇 개는 투자됐는가? 2개는 투자됐으니까 남는 건 몇 개가 남았는가? 2개의 ATP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쭉 외워주고 하나 더 외워야지. 뭐 들어가는 것 외워야 되는가? NADP가 들어가는 것 알아야 되죠. 그럼 NADP가 들어가는 것은 뭘로 생각하면 되는가? 켈빈회로 생각하면 돼요. 켈빈회로에서 요걸로 될 때는 켈빈회에서 뭐가 들어갔는가? ATP가 이용됐지. ATP가 이용된 다음에 요거 될 때 뭘로 들어가는가? NADPH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로 돼야 되는가? NAD가 NADP 하면 안 되지. NAD가 NADH 플러스 H 이렇게 되잖아요. 켈빈의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당 과정 싹 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당 과정 쫙 외워두고. 그래서 그럼 이제 해당 과정 외웠지. TCA로 뭐 여러 번 내가 그려서 뱅뱅 돌려서 그래서 거의 외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해당 과정 중에서 ATP 생성 소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1번 포당에서 포당 6인산 요거는 ATP가 뭐 된 자리인가? 소모. ATP 소모 또는 ATP 투자. 그래서 ATP 소모 또는 ATP 투자. 3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 3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가 1,3-다이포스포글리세르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된 건가? 그러면 요거 된 거죠. 이럴 때는 ATP가 이용된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인산이 들어갔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인산이 이용이 됐다. 그래서 2번이 떠돌아다니는 인산, 2번이 답이 돼야 되죠. 잘못된 것. 3번엔 과당 6인산이 과당 16인산. 이것도 ATP가 뭐 된 건가? 소모 또는 ATP 투자. ATP 소모 또는 ATP 투자. 4번에 포스포 에놀 피루부산. 이게 PEP죠. PEP가 피루부산 됐다. 그러면 이때는 ATP가 뭐 된 건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ATP의 소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2번 돼야 되죠. 5번은 다음 중에서 ATP가 생성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ATP가 생성될 수 있는 경우 항상 어디로 확산될 때? 기질로 확산될 때 ATP가 생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엽록체고 이건 미토콘드리아다. 콘드리아. 그러면 엽록체는 여기에 이제 무슨 막이 되는 건가? 네, 요게 틸라코이드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이쪽은 이제 스트로마로 보는 거죠. 틸라코이드 바깥쪽이 스트로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엽록체는 어디에다 담가놔야 ATP가 생기겠는가? 그러면 이 엽록체에서는 수소이온이 기질로 확산돼야 되죠. 그럼 나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지. 그래서 기질로 확산된다. 여기서 기질로 나와야지 ATP가 생성되죠. 이렇게 돼야 ATP가 생성이 되지. 그럼 어디가 더 pH가 낮아야 되는가? 여기에 수소이온이 많아야 되지. 수소이온이 많다는 소리는 pH가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pH가 수소이온이 많다. 그럼 pH가 낮다. 좀 크게 그려서. 이게 빠져나오려면 우리 8하고 4로 해놨으니까 pH 어디가 pH 8이 돼야 되고 어디가 4가 돼야 되는가? 여기가 수소가 많아야 되잖아. 그럼 pH 4, pH
4고 여기는 pH 8로 되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기질로 나온 실제로 이제 여기서 열로 나올 때 ATP가 생성되는 거지. 근데 크게 담가놨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8을 4로 8에다가 pH 4를 8로 담갔을 때 ATP가 생성된다라고 얘기하고 미토콘드리아 같으면 미토콘드리아는 그러니까 외막이고 내막이잖아요. 여기가 막 사이 공간이지. 그러면 막 사이 공간에서 어디로? 기질로 확산될 때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내부가 기질이 되는 거죠. 또 쭈글쭈글 그린 거지 원래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부 기질로 될 때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건 어디다가 담가놔야 되는가? 그러면 이걸 담가놓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걸로 들어갈 때지만 이렇게 그려놓는 거죠. 들어갈 때. 그러면 여기가 수소가 많으니까 여기가 pH 얼마 돼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가 pH 4, 여기는 pH 8이 돼야 들어가서 ATP가 생성되죠.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과정, 그러면 기억번에 pH 4인 엽록체를 pH 8, pH 4를 pH 8에 담갔을 때 ATP가 생성된다. 기억번 됐고, 리얼은 이제 아니죠. 디귿 리얼 중에서 미토콘드리아 pH 얼마인 미토콘드리아인가? 8인 미토콘드리아를 pH 4에다 담갔을 때가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번 내야 되지. 네, ATP가 생성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서 6번은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동안 1차 검문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그럼 1차 검문 지점 하면 어디가 1차 검문 지점인가? 제일 첫 번째 검문 지점은 지원기일 때 1차 검문 지점이 된다 그러죠. 이것도 거의 다 외워졌을 거고 이렇게 해서 G1, S, G2, M기. 그래서 1차 검문 지점은 G1, 두 번째는 G1, S. 그 다음에 S.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지. S기만 통과하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G2, M. 그래서 사이클린 D, E, A, B. C, D, K는 4, 2, 2, 1이 되죠. 그래서 사이클린과 CDK 그러면 1차 검문 지점 그러면 G1기에서 볼 수 있다. 1번 맞죠? 네, 2번에 통과되면 생성되는 사이클린 누가 되는가? 이 1차 검문 지점을 통과하면 사이클린 E, 요게 생성되는 거지. 이건 항상 있는 거죠. CDK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네이즈 인산화 효소니까 항상 있는 거고 요놈이 만들었다 파괴됐다가 그래서 1차 검문 지점 지나고 나면 바로 사이클린 E가 합성이 돼야 된다. 사이클린 E가 합성이 된다. 그래서 사이클린 E가 합성이 되면 CDK2와 결합해서 S2로 진입이 유도된다. 2번 맞죠? 그리고 DNA가 손상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면 요게 CDK고 CDK가 되고 CDK들이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DNA가 손상돼 있어. DNA가 손상돼 있다 그러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럼 누가 작용하는가? P53 유전자가 P53 단백질을 만들면 P53 단백질이 전사인자로 작용해서 P21 유전자의 전사인자로 작용하면 P21 유전자에서 P21 단백질을 만들죠. 이 단백질을 만들면 이 P21 단백질이 이게 P21 단백질이라고 치면 요 놈이 어디로 가는가? 쭉 가서 여기 가서 붙는 거죠. 그럼 P21 단백질이 여기 가서 딱 붙으니까 사이클린 E가 결합할 수 없지.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DNA가 손상되어 있으면 P53, P21을 통해서 CDK가 불활성화되고 DNA가 수성된 후에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53 단백질이 P21 단백질을 만들고 P21 단백질이
가서 누구하고 결합하는가? CDK2에서 결합을 한다. 그럼 진행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CDK2 진행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없어도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얘네들이 없어도 평소에 계속 진행되면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 필요할 때만 세포 분열해야 되잖아. 그럼 평소에 세포 분열 막 하면 안 되지. 상처가 났거나 또는 피부가 재생될 때 세포 분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누구 때문에 세포 분열 안 하는가? RB 때문이죠. 그러면 RB는 하는 일은 어떤 일 하는가? 그러면 세포 주기를 뭐 하고 있는가? 억제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세포 주기를 억제하고 있다가 누가 작용하는가? CDK2가 작용을 해야 되지. 근데 얘가 여기 붙어 있는 동안은 작용해 못해요. 못하죠. 그럼 요놈이 떨어져 나오면 CDK2가 여기도 작용을 하죠. 그래서 CDK2가 작용을 하게 되면 RB가 뭐 되는가? 인산화되죠. 그럼 요거는 RB가 활성, 불활성. RB가 활성되기 때문에 세포주기 억제. 예, RB가 활성되니까 세포주기 억제. RB가 불활성되니까 세포주기 진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 불활성이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RB가 활성되니까 세포주기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건 RB가 뭐 되는가? RB가 불활성되니까 인산화되기 때문에 불활성되니까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RB가 불활성되니까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된다. 내가 RB는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 RB가 이상 생긴 이 RB를 우리는 무슨 단백질인가 망막아종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망막에 암 걸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서 망막아종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R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B가 4번에 사이클린 E CDK2가 인산화되어 있는 RB 복합체에서 인산기를 뭐 한다라고 해야 돼요? 요놈이 RB 복합체에 작용을 해서 RB의 인산기를 뭐 시키는가? 첨가한다 해야 되지. 인산기를 제거하면 안 돼. 인산기를 제거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인산기를 첨가해야 RB가 무슨 화 되는가? 불활성화가 돼서 세포주기가 진행이 되지. 검문지점 통과했으면 세포주기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포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포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 그래서 1차 검문점을 지나갔으면 DNA가 손상을 안 입었다면 계속 검문점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검문점 통과하기 위해선 RB를 뭐 시켜야 검문점 통과하는가? 인산화시켜야 돼요. RB를 인산화시켜서 검문점을 통과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검문점 통과하고 나서 세포 분열 계속 할 때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린과 C와 CDK2가 인산화되어 있는 RB 복합체, 인산화되어 있는 RB 복합체가 아니라 그 인산화되어 있는도 지워야 되죠. 인산에 맞게 고치려면 CDK2가 RB 복합체에서 복합체의 인산기를 첨가해야 세포주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인산화되어 있는 도 지우고 사이클린 CDK2가 RB 복합체의 인산기를 첨가해야 세포주기가 진행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잘못된 건 4번 돼야 되죠. 여기 있는 4번 말은 이게 이렇게 된다는 말인데 CDK2가 이걸로는 안 만들잖아요. 이걸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주기 진행으로 설명해서 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한 CDK2가 RB 복합체의 인산기를 첨가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7번.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고 7번. 합성된 mRNA에 두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만 있으며 그 뭐가 되는가? U가 C의 5배인 경우, 우라실이 사이토신의 5배인 경우 가능한 코도는 몇 개인가? 찾아봤어요? 네, 이런 거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그건 다 썼죠.
U가 C의 몇 배라고 했는가? 5배. 그럼 C가 1개 있다고 쳐요. 하나 있어. 그럼 U가 몇 개 있겠어요? 5배니까 5개 있어야 되죠. 유라실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코도는 어떤 코도는 가능한가? 뭐 가능해요? CUU. CUU 가능하죠. 또 뭐도 가능한가? UUU 가능하죠. 가능하죠. 두 개가 가능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C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UUU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뭐가 가능한가? CU 가능하죠. 또 CUU 하면 CUU는 여기 있잖아. 또 UU도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하지. 또 여기에 있다고 쳐요. 그럼 뭐가 가능해요? 세 번째 있으면 뭐가 가능한가? UUC가 가능하죠. C 가능하다. 그럼 UUC 가능하고 또 뭐 가능한가? UCU 여기 있네요. UCU는 여기 있죠. 또 UUU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게 몇 개가 가능한가? 4개가 가능해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으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세 개의 코드니까 네 번째 있으면 다시 이제 원위치 되는 거지. 여기 있으면 CUU 하면 이제 CUU부터 시작되니까 원위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상은 볼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만 하면 딱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뭐가 가능한가? 두 개 있다면 C가 이렇게 2개 있다고 쳐요. 그럼 이제 U가 몇 개 있겠어요? 10개가 있겠죠. 10개. 있겠죠. 그러면 뭐 가능한가? CCU 가능해요. 또 UU는 있잖아요. 근데 C가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면 C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U가 또 10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 가능해요? CUC 가능하죠. CUC C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 U는 또 같고 이것도 U 하면 UCU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CUU는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CUC 하면 여기는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UUU. 그러면 이건 뭐인가? UCC 있어요, 없어요? UCC 없어요? 또 CCU는 여기 있죠. CUU는 여기 있죠. 그래서 몇 개가 가능한가? 몇 개가 가능해요? 네, 3개가 가능하지. 그 다음에 UCC 있고 이제 여기다 C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3개 하고 난 다음에 또 C 집어넣으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3개 한 다음에 막 이게 한번 볼까요? U,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CUU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CUU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 3번째 이상 넘어가면 다시 원위치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렇게 되지. 그래서 3번째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3개의 코돈 하나, 둘, 3개의 코돈 다음에 또 C 들어가는 거 다음에 똑같이 원위치로 들어가는 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에 거고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몇 개가 있는가? C가 3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U가 15개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CCC가 있죠. 그러면 CCC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갔다고 쳐요. C 하고서 UC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UU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하고 똑같아지는가 하면 CCU는 두 번째 있는 거하고 똑같고, 여기서 나온 거하고 똑같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있고 C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결합을 해도 다시 이거나 이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몇 개밖에 없는가?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4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4개 있으면 CCC 있고 그 다음에 C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C가 중간에 2개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되고, 3개 들어가면 또 다시 이런 모양이 되고, 계속 4개 이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개가 나올 수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UCO만 구성되어 있을 땐 8개다. 2개로 되어 있을 땐 8개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5배인 경우, U가 C의 5배인 경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8개 3번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근데 여러분 뭐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찾을 거예요. 이런 거 찾으면 금방 여기서 하여튼 세 개 넘어가면 원위치예요. 코드는 몇 개가 하나의 코드니까 3개 연계 하나의 코드니까 3개 넘어가면 원위치니까 3개 넘어간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딱 3개씩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신경 쓸 필요 없다. 2개씩일 땐. 그래서 답은 8개. 8번. 8번은 다음 중에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기억번에 DNA 복제 시 지연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와 선도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모두 같다. 지연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 선도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 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 있죠. 지연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 (5에서) 3번, 3번에서 5번.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효소는 뭐 있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여기에 프라이머 붙여야 되죠. 이제 여기까지 벌어졌다고 쳤을 때, 그럼 여기에 프라이머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 프라이머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면 프라이머 붙이기 위해서 작용하는 효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헬리케이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너무 꼬인 걸 방지해 주는 건 회전 효소 도포이소머레이즈 있어야 되죠. 도포이소머레이즈에 회전 효소가 있어서 풀어줘야 되죠. 저 뒤에는. 그다음에 네 번째 뭐 있어야 되는가? DNA 중합효소. 제일 먼저 누가 작용하는가? 3가 먼저 작용하죠. 프라이메이즈 있어야 되지. 프라이메이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헬리케이즈, 이거는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여기는 회전 효소, 여기는 프라이메이즈 있어야 되고, 이제 다섯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DNA 중합효소 3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3가 이제 여기를 중합을 시키죠. 여기도 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가? 3가 중합을 시키다가 잘못된 건 교정시키죠. 교정시키고,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되는가? DNA 중합효소 1이 와야 되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1이 와서, 이제 어떨 때 1이 오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때 DNA 중합효소 1이 와서 뭘 제거하는가? 1이 와서 우선 프라이머 붙이고, 이건 중합효소 3가 여기까지 했어요. 3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DNA 중합효소 1이 와서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이 와서 이걸 제거하고, 제거하고 이어주면 제일 먼저 여기 결합하는 게 있어야 되죠. 요거 이름은 뭐가 되는가? DNA 연결효소 라이게이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라이게이즈, DNA 연결효소는
여기는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DNA 중합에서 원이 자르고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그 다음에 얘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그쵸? 여기가 몇 번 말단인가? 5번 말단에서 3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5번 말단에 붙일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가 텔로미어가 되는 거죠. 붙일 수 없잖아요. 1까지 작용했지만. 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쪽은 짧아지죠. 여기는 계속 5에서 3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얘는 왜 붙일 수 있는가? 얘는 어디가 5에서 3으로 갔는가 하면 5에서 3으로 갔으니까 계속 잘라내고, 프라이머가 여기 있었어요. 프라이머가 여기 있으면 이거 잘라내면 붙일 수 있지. 3번 말단 있잖아. 잘라내고 붙일 수 있지. 3번 말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라내고 붙이고 붙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얘하고 얘를 연결시킬 때 DNA 연결 요소가 있어야 되지만 이건 잘라내고 나서 뒤에 없잖아. 이거 붙일 수가 없지. 잘라냈지만 여기에 3번 말단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당연히 못 붙이고, 잘라내고 붙여야 되는데 잘라내고 붙일 수 없어. 여기는 잘라내고 붙일 수 있어. 3번 말단이 있으니까. 이건 잘라내고 붙일 수 없고, 잘라내고 붙일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건 짧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잘라내고, 이 프라이머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잘라내고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만약에 이게 지연 가닥이면 여기에 3번 말단이 있잖아요. 이 뒤에다 붙이면 되거든. 근데 이건 지연 가닥이 아니니까 끝에 없단 말이에요. 없어. 없으니까 붙일 수가 없지. 잘라내기만 하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라이게이즈는 어디에만 필요한가? 지연 가닥에만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지연 가닥에만 라이게이즈가 필요하다. 선도 가닥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얘도 어떤 상태가 되는가? 제일 끝까지 갔어.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는 요게 프라이머인데 얘가 잘라낸 다음에 3번 말단이 있으니까 붙였어요. 붙였고, 또 잘라낸 다음에 3번 말단이 있으니까 붙였고, 잘라낸 다음에 3번 말단이 있으니까 붙였어요. 그래서 라이게이즈가 연결시켰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갔다고 쳐. 여기가 끝이야. 끝이면 어떻게 되는가? 얘도 이제 잘라내고 붙일 수 없고 잘라내고 붙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고, 얘도 이제 끝이니까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3번 말단 없잖아. 못 붙이지. 잘라내고 못 붙이죠. 그래서 잘라내고 못 붙이죠. 그래서 이쪽 DNA가 이중 가닥이잖아요. 이쪽 선도 가닥은 이쪽이 짧아진 거지. 지연 가닥은 이쪽이 짧아진 거지. 그렇게 해서 잘라내고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DN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5번, 3번, 5번. 이게 복제될 때는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죠. 5번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쭉 복제가 됐고, 여기는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복제가 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프라이머가 붙어서 복제가 됐고, 두 번째. 그런데 얘는 잘라내면 붙일 수가 있다. 왜 그런가? 5에서 3번 말단이 있으니까. 잘라내면 계속 붙일 수가 있고, 라이게이즈가 이걸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여기는 잘라내면 끝이니까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지. 그래서 선도 가닥은 항상 5번 말단에서 이거 잘라내면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텔로미어가. 그래서 복제 시에 지연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 선도 가닥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모두 같다? 아니죠. 하나가 라이게이즈는 지연 가닥에만 필요하다. DNA는 음전할 때는 염기성이며 바로 틀렸죠. 염기성이며 아미노산. DNA는 음전할 때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이 아니라 무슨 전하를 띠는 건가? 양전하. DNA는 양전하를 띠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한다. 이걸 얼핏 읽으니까 DNA는 음전하다 같이 읽어가지고 그래갖고 틀렸지. DNA는 음전하가 아니고 DNA는 하고서
그 뒤에가 이어진 거야. 음전하를 띠는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도 잘못됐고 디귿번은 mRNA와 결합한 리보솜 복합체는 tRNA 결합 부위가 3곳이 있다. 그럼 무슨 자리인가? EPA 자리. 내가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이 문제 내가 작년에 릴레이 특강 할 때 이 자리는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PA 자리에서 2곳이라고 해서 이것도 틀렸다고 했었는데 그거 내가 작년에 잘못 생각해서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 이렇게 있는데 아미노산과 결합한 tRNA가 결합하는 자리 그럼 몇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는 2자리예요. 그걸로 생각해서 내가 2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미노산이 없는 tRNA가 결합하는 자리도 있는 거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곳으로 외워야 돼요. 만약에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는 하면 2자리예요. 아미노산에 결합되어 있는 tRNA는 여기도 펩티딜 tRNA가 들어오고 여긴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긴 펩티딜 tRNA, 아미노아실 tRNA니까 그럴 땐 2자리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2자리라고 해갖고 이것도 틀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는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3자리. 그래서 3곳이라고 딱 외워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작년에 혹시 2자리로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확인할 차 이 문제를 그대로 요 문제 그대로예요. 릴레이 특강 했던 문제 그대로거든요. 전혀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고 3자리. 그래서 디귿번 맞고 이번에 폴리펩타이드의 합성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자유리보솜에서 시작돼서 번역을 시작한다. 누가 데려오는가? SRP. SRP에서 신호펩타이드에 붙어 있죠. SRP가. 그래서 SRP가 신호펩타이드에 붙어 있다라고 하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나온 김에 만약에 문제에서 SRP가 신호펩타이드에 붙어 있는 동안은 단백질 합성이 중단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SRP가 신호펩타이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신호펩타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되어 있겠죠. 근데 SRP가 신호펩타이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제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는가? 소포체로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소포체 얘가 붙는 순간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되는가? 중단되죠. 중단됐다가 소포체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소포체로 이동을 시켜서 소포체에 SRP 수용체가 있잖아. 그럼 SRP 수용체에 여기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신호펩타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소포체에 붙여놓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소포체에 붙여놓고 나면 SRP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SRP가 떨어져 나가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백질 합성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SRP가 신호펩타이드에 SRP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중단된다. 단백질 합성이 중단됐다가 이게 떨어지면 다시 펩타이드 결합해서 단백질 합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래서 나온 김에 SRP가 붙는 순간 단백질 합성 중단. SRP가 떨어지면서 펩타이드가 단백질 합성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김에 그것도 하나 알아두고.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만 맞죠. 3번 내 아저씨. 네, 여기까지 하고 9번부터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나갑시다.